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 세종시에 있는 다현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왜냐면 저희가 또 멀리 왔잖아요. 그러면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찍어야 되는데 이왕 내려오게 된 거 정말 좀 차에 대한 진짜 찐 지식을 한번 우리가 좀 뽑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바로 우롱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롱차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사실 우롱차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저 무이산에서도 있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롱차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콘텐츠를 찍을까 했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또 누나가 하시지. 또 차학의 전공에 이게 뭔가 또 그리고 지금 또 우롱차를 또 많이 취급하고 계시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나를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롱차는 이제 6대 다류 중에서 청차로 분류가 되고요. 이 청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차나무에서 찻잎을 따서 이 찻잎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6가지 차류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찻잎이 녹차가 될 수도 있고 우롱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했냐라고 하는 거는 산화 발효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산화 발효도가 이제 녹차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발효차라고 하고, 이제 홍차는 100% 발효차라고 하고, 흑차는 또 미생물 발효차라고 분류를 해요. 그 중간에 있는 황차, 백차, 청차는 이제 서로 다른 산화 발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깔로 따지면 녹황, 백청, 홍, 흑. 이거를 차류로 갖고 가면 녹차, 황차, 백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우롱차는 그 청차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롱차, 곧 오룡차 같은 말인데 우롱차에 대한 특징 같은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산화 발효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잖아요. 6대 다류로. 근데 이 청차, 우롱차인 이 차류는 그 산화 발효도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요거는 녹색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녹차에 가깝고 요거는 이제 붉은기가 있는 게 홍차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산화도가 아주 약한 거, 얘는 산화도가 아주 강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도에 따라서 이제 녹차 계열성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동종우룡이나 뭐 이런 거 드시고, 네, 청양 계열. 그리고 자기는 조금 진한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산화도가 아주 깊은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있죠. 농양 계열. 네. 그렇죠. 이제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젖은 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3홍7녹이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이 많이 있고 이렇게 주변으로 홍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3홍7녹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화도의 이제 결과물인 거죠. 산화를 시키면서 이게 향기 물질이 굉장히 발현을 해요. 그래서 우롱차는 향기가 좋은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업을 할 때부터가 우리는 녹차를 마실 때 청명절 이전의 녹차는 굉장히 여리고 그렇죠. 아주 애기애기한 그런 잎을 따잖아요. 그런데 우롱차를 딸 때는 잎이 어느 정도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 잎을 따서 우롱차를 만들면 그 어린 잎에는 수분량이 너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향기 물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잎으로 우롱차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롱차에서 제일 중요한 뭔가 품질은 결국에 향기인가요? 그렇죠. 향기도 있고 우롱차 품종 자체가 향기가 좋은 품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롱차를 만들 때 향기를 얼마나 발현을 시키느냐 이것도 장인의 제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방금 전에 3홍7녹이 우롱차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찻잎을 봤을 때 30%는 홍색, 붉은색인 거고 나머지 70%는 녹색인 거고
근데 그게 사실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죠. 그렇죠. 차 종류마다 어떤 건 3홍7녹이고 네. 어떤 거는 뭐 5홍5녹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죠?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변했고. 그렇죠. 저는 제가 우롱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사실 뭐 녹차나 이런 다른 차들을 먹고 보이차 이런 걸 먹고 와, 너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약간 그렇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렇죠. 차를 아무것도 몰랐던 20대의 저는 저는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차는 철간음이거든요. 맞아요. 철간음으로 시작해요. 보통 네. 철간음 시작하죠. 네, 철간음 향을 딱 맡았는데 막 자스민 꽃향부터 시작해서 막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맞아요. 향인 거예요. 이게 차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철간음으로 차를 시작을 했죠. 우롱차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그거를 이제 좀 간략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롱차는 이제 산지별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롱차를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복건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 있고 그리고 광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지역에서 우롱차를 생산을 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동쪽에 몰려 있거든요. 몰려있죠. 복건성은 또 복건성을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건성의 약칭을 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건성에서 북쪽에서 나오는 거는 민북 우롱, 그리고 민남 우롱 이렇게 2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대만에서 나오는 거는 대만 우롱차 이렇게 되고 광동성에서 나오는 거는 광동 우롱. 광동으로.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뉘죠. 그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광동 우롱. 광동 우롱. 저는 민북 우롱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뭐... 비싸죠. 광동 우롱이 더 비싸지 않나요? 비슷한가요? 뭐 비슷하죠.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비싸요. 그러면은 민북 우롱부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북 우롱은 지금 제 왼쪽에 있는 건데, 네, 민북 우롱의 생김새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기고 조금 겉에가 검머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진하죠.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 숯을 가지고 탐배를 합니다. 네, 탐배를 하는 특징이 있고 탐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청양형, 농양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생산되는 차 산지는 그렇게 유명한 무이산이죠. 무이산. 네, 무이산이 암산이기 때문에 무이암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이암차의 그 핵심 지역에서 나는 그 무이암차를 정암이라고 하고 정암암차라고 하고 그 외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반암 그리고 외부에서 나온다고 주차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이산이라는 산은 그 바위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암산, 바위산이어서 그 바위 사이사이에서 이제 차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잎을 따서 네. 만드는 이제 대표적인 우롱차 중에 하나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롱차가 한국말로 하면 오룡인데 이 오자가 까마귀오 그리고 룡이 용용자 네. 해서 방금 보셨던 그런 까만 용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 오룡차라고 붙여졌다라고 하는 설이 네. 또 있고. 그렇죠. 그러면 민북청차 중에 제일 유명한 차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민북에서는 뭐 아무래도 무이암차라고 하면 그 암차를 대표하는 게 대홍포라고 그죠. 하는 이 세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홍포 모수가 이제 무이산에 가면 다 이렇게 6그루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모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수가 뭔지를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이 엄마나무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애기나무들은 그 엄마나무에서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육종이 된 거죠. 그거를 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더 이상 체업을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거는 마실 수가 없는 차고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거죠. 네. 상징적인 거죠. 이 무이산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차가 대용포고 근데 진짜 대용포는 우리가 만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대용포의 그런 자식들. 네. 자식들은 저기 좀 만나볼 수 있잖아요. 몇 대 자식인지는 몇 대 모르죠. 자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엄마 대용포 나무의 자식들은 우리가 지금 그쵸. 좀 만나볼 수 있는 그쵸. 그런 거죠. 그러면은
민남 오룡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남 오룡은 이제 대표적인 게 철간음이죠. 철간음은 아주 향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를 철간음으로 시작했다고 하세요. 이제 이 철간음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 있는 이 구형으로 돼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말려 있는 그 모양 잡기는 이렇게 비비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혀지는데, 비비기 과정은 조금 다른 식으로 해요. 아까 얘는 조형이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비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포대로 말아가지고 비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동 오룡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네. 광동 우롱차의 대표적인 거 봉황단총이라고 하고요. 봉황단총도 이제 길쭉하게 조형으로 생긴 우롱차죠. 얘는 특히나 이제 향기의 제왕이라고 할 만큼 향기가 아주 좋은 차예요. 그럼 누나가 광동 오룡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광동 오룡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처음에 이게 좋아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 우롱차를 만났을 때 그렇게 뭐가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이게 뭔가 매력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차를 맨 처음에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렇게 기술이 좋은 차가 아니었던지 아니면 품질이 별로 안 좋았던지, 그러다가 이제 차산지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눈이 확 띄는 그런 품질에? 우롱차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우롱차는 뭐지? 봉황단총은 뭐였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때부터 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때 그거 확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빠졌어요. 네. 이거를 만드시는 그 선생님이 네. 정말 꼬장꼬장하는 선생님이에요. 이거 만드신 분이?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직접 뭐 이렇게 대면도 하고 배워봤고,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차 수업을 오픈을 하세요. 네. 그런데 그 수업이 이제 기본 수업도 있고 고급 수업도 있고 완전 심화 수업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화 수업을 교수님이 오픈했다.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나 한번 들어봐야지, 차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차에 대해서 무슨 증이라도 있어야지, 절강대에서 발행하는 무슨 증이 있으면 내가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초급이나 중급에서 다 끝나요. 근데 고급이나 심화는 내용도 아주 깊고 금액도 아주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 딱 도착을 할 때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교수님, 저희 이제 중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오픈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로 와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같이 합숙을 했어요. 심화 과정이. 네네. 너무너무 그러면 감사하죠. 거기서? 산지에서? 그러니까 절강대에서? 차학과는 절강대 차학과는 이제 그 기지가 따로 있어요. 차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금 변두리에 차나무도 심어져 있고 차 수업도 할 수 있는 그 기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7일 동안 합숙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아, 이거 만드시는 분을? 네. 아. 그래서 교수님의 이유는, 너가 실력이. 그렇게 차산지 돌아다녀봤자 누구를 만나겠냐.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한번 검증이 검증된 됐으니 사람이다. 이 사람들 먼저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분 만났지, 은시옥로 재단 분 만났지, 등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거기 한 바퀴 다 돌고 왔잖아요. 너무 약간 좋았어요. 학연이네요. 그럼 이제 대만, 마지막으로 대만이 남았는데, 대만은 특이하게 또 차가 두 개를 꺼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우롱차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거를 한눈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얘는 녹차에 가까운 거, 여기 옆에 거는 홍차에 가까운 거. 이거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 보여줬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그죠? 많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특히 우롱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우롱차 종류가 이렇게 많지?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저기 아닐 수도 있지만, 대만에 건너가신 분이 복건성에서 많이 건너갔다고 해요. 객가인들. 그래서 복건성에서 차나무 품종이 복건성 품종을 갖고 갔기 때문에 복건성에 이제 우롱차 품종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환경도 네, 좀 비슷하죠. 뭔가 비슷하니까 네. 뭔가 이런 재배 환경이 비슷하다 보면 좀 비슷한 차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라가 대만이 좀 이렇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이 우롱차 나무는 우롱차 나무밖에 없고 그걸로 이제 녹차처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홍차처럼도 맞아요, 만들어 맞아요. 보고 진짜 우롱차처럼 만들어 보고 이렇게 네.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종류가 많아졌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그렇기도 해봤던 하고 거죠. 복건성도 자체가 우롱차도 생산하고 그쵸, 그쵸. 홍차도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면 이제 대만이랑 복건성이랑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우롱차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뭐 간략하게지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봤고 이걸 보통 맛있게 즐기려면 어떻게 즐겨야 돼요? 일단은 우롱차는 향기가 좋기 때문에 그쵸. 향기를 많이 즐기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요거 개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개완이라고 하는 거는 얘 완이잖아요. 완에 뚜껑이 달려있다 해서 뚜껑 개자를 써서 개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단은 뭐 예열을 하고요. 예, 물이 조금 식었긴 하지만 예열을 한 다음에 지금 건엽에서는 향기가 없는데 예열한 다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얘가 향기를 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열을 한 여기에다가 차를 넣고 한번 향기를 맡아요. 보통 우리가 차 우린다고 하면 자사호나 이런 주전자, 차주전자를 많이 쓰는데 개완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낯설 것 같긴 한데 이게 저는 써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우리는 거지 막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우려봐서 알게 되니까 이게 차의 향기를 진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네. 쉬운 도구인 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완은 이제 유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자사오는 그 흙으로 그대로 구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숨구멍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들의 향기를 조금 더 이렇게 양호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개완은 유약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차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차를 우리면서 특히나 이 뚜껑 안에 향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면서 계속 이렇게 맞아. 향기를 맡아요. 맞아. 저는 정말 우롱차 우리면서 맨날 이렇게 뚜껑 향 맡아요. 맡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처음 차 우렸을 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향을 맡길래 맞아. 이게 뭐가 따로 있나 했는데 너무 나중에 좋아서. 저도 향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맡게 되는 그런 장면. 맞아요. 좀 차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런 우롱차의 종류 그리고 우롱차를 맛있게 마시려면 좀 개완을 사용하면 좀 편하게 네. 좀 객관적으로 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뭐 저는 무이 암차 그 저희가 민북 오룡을 제일 좋아하지만 또 광동 오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수입도 진행하고 계셔서 아,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광동 오룡 그중에서 봉안단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특집처럼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차집사장 채널에 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